군대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곳입니다. 군대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에서처럼 생활하고자 하고 다른 병사들이 그런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적응에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와 다른 군대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군 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사회와 다른 군대의 특수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국방 목표는 외부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은 절대적인 것이며 실패는 곧 끔찍한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와는 달리 침략에 대한 대항으로 무기를 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에 따른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군인이 임무 완수를 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바로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의 임무 완수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군의 상관들은 하급자들에게 임무 완수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모든 군인들은 그것을 예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계급의 권위와 서열에 따라야 합니다. 군은 계급에 따른 상하 서열의 위계 질서가 강력하고도 철저한 조직입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계급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급에 의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직책과 계급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며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이 명확합니다. 또한 하급자는 상관에게 법과 규범에 의해 복종해야 하며 동일 계급일지라도 직책과 진급일자에 따라 서열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합니다. 군인들은 일반 사회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군대라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내무생활과 교육 훈련 및 일상적인 활동 등을 통한 유대관계가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군조직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신병으로 새로 충원된 구성원들을 결속시켜 강력한 집단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통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의 특성을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군대는 전쟁 억지와 승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맡은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 사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임무 완수에 유연성을 둘 수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개인에게 정해진 어떤 역할이나 임무는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한 변경을 하거나 중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군대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의 임무는 절대적으로 완수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군에서는 계급적 권위가 절대적이며 통제와 복종을 강요하는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중요합니다. 반면 일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가부장적인 권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나 군조직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허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죠. 군대는 개인보다 집단의 목표와 이익을 중시하고 단체 행동과 일체감을 강요합니다. 반면에 사회에서는 개인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개인의 필요와 동기에 의한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고 싶은 전공 공부나 직업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를 소홀히 해도 그 결과 내 학점만 나빠질 뿐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 집중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군대에서는 개인의 의사보다 집단의 의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방위의 수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숭고한 희생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전시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빠지면 그만큼 집단이 감당해야 할 희생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대 내에서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개인 중심주의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주변 어른들에게 군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흔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만 해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사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으로 하는 군대의 특성에 맞춰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집단 내에서 개인이 너무 튀거나 잘난 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자칫 이 말을 오해하여 너무 잘하지도 또 못하지도 말고 설렁설렁 중간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단체로 무슨 작업을 할 때 특히 후임병이 중간만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설렁설렁 했다가는 아주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군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군 조직에서의 인간관계는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상하관계가 나이나 학력 등과는 무관하게 명령에 따른 역할 수행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특기를 받거나 자대에 배치되는 것에 있어 개인의 선택권이 무한정 인정되지 않으며 낯선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과도 협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반발, 집단 내에서의 개인 행동, 이기적인 행동, 타인에 대한 공격이나 폭행 등은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군에서는 입대하는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종 사고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병영 문화를 개선 또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먼저 군 생활을 경험한 예비역들로부터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말을 흔히들 듣죠. 그렇지만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군 조직의 본질적 특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입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군대라는 공동체에 잘 적응하기 위해 일반 사회와는 다른 군대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